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프로테우스 코리아입니다. 추석 연휴 잘 쉬셨습니까? 오늘은 또 한 주를 마무리할 수 있는 금요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스마트홈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이러한 VFP 판넬이 여러분 휴대폰이나 태블릿 또는 PC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렇게 회로를 완성하였고요. 각종 센서 동작에 따른 LED 점등 그리고 현재 상태를 LCD에 표시하는 그런 내용을 진행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휴대폰에 그러한 내용들이 보여질 수 있는 그러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디자이너 탭으로 이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뭐가 필요하느냐? 화면에 있는 이 내용들은 회로적인 동작인 거고요. 이 동작 상태가 와이파이를 통해서 여러분 휴대폰에 표시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VFP, 버추얼 프론트 판넬이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얘는 별도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에 나타나는 온도계 또는 습도 게이지 이러한 것을 추가하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자, 그 작업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에서 IoT 주변 기기를 등록합니다. Add IoT Control 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창이 열려요. 카테고리에서 Display Controls를 선택합니다. 테마는 그대로 제너럴을 두시고 첫 번째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온도계이기 때문에 스코어를 내리시면 온도계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0에서 100이 아니라 마이너스 40에서 50도까지 나타내는 얘를 사용할 겁니다. 자, 얘를 제가 add를 할게요. add를 하게 되면 이쪽 창에 깜빡거리는 변화가 생길 거예요. 이 창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add. 그렇죠? 뭔가 변화되면서 백그라운드에 보시면 VFP 판넬이 자동으로 생성된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온도계는 이걸 해결을 하고요. 습도는 이 게이지를 사용할 겁니다. add. 자, 그 다음 조도 관련된 내용은 인디게이터 카테고리에서 인디게이터로 갑니다. 그리고 테마를 모던으로 바꿔주세요. 우리 베드사이드 램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레드 램프를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단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우리가 LED를 회로상에서 조도 센서 동작을 빨간색 LED로 했기 때문에 레드 램프를 선택하는 겁니다. 레드. 자, 클로즈. 그러면 프로젝트 트리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의 IoT 컨트롤이 등록된 게 확인이 됩니다. 화면을 조금 확대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먼저 온도계를 갖다 놓고요. 여기에는 좌표로 맞출 수도 있고 숫자로 또는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핸들을 조정해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그냥 대충 손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게이지 끝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좀 맞추고요. 약간 넓힐게요. 다 갖다 놓고 다 배치를 한 후에 간격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놓고요. 이 정도에서 확대를 해보죠. 이 정도로 할게요. 자, 그러면 얘들은 없었어요. 무슨 얘기야? 얘만 있어요. 어디 밑에 보시면 라벨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 라벨은 제가 제거를 할 거기 때문에 요동조 배치를 하고요. 간격을 조금 조정을 할게요. 정밀을 원하시면 얘를 선택하시고 여기에 있는 이 값을 입력하셔도 돼요. 뭐 샘플로 하면 마이너스 30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균등 배분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거기까지 중요하게 느끼지 않으니까 대략 이렇게 할 거고요. 대신에 얘들이 없는 없는 라벨 얘를 선택하시고 램프를 선택하신 후에 왼쪽 하단에 있는 프로퍼티에 가시면 이렇게 라벨 텍스트라고 있어요. 여기 밑에 여기에 글자가 있다는 얘기죠. 얘는 이거를 삭제하겠습니다. 사용하지 않겠다 이 얘기입니다.
대신에 얘가 누군가를 표시하는 것을 텍스트로 입력을 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전체 VFP 판넬의 이름이 뭐냐, 화면에 띄웠을 때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제가 한번 해볼게요. T를 누르시고 여기 와서 클릭을 해요. 그럼 텍스트란 글자가 나타나죠. 클릭. 자, 여기서 이 텍스트를 수정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얘의 속성창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 요걸 좀 올릴게요. 여기 보시면 텍스트의 컨텐츠가 텍스트로 되어 있죠. 요거를 스마트홈 모니터라고 제가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글자가 이렇게 입력이 돼요. 아, 뭐가 아니냐 말이죠. 됐죠? 스마트홈 모니터. 자, 됐죠. 이 글자 크기를 여기서 바꿀 수 있어요. 폰트로 확장하시고 이 사이즈를 바꾸시면 돼요. 30으로 해볼까요? 자, 그 다음 얘가 누구냐?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눌러서 여기다 갖다 놓으시면 되겠죠. 얘는 누가 연동이 돼요? 얘는 에어컨하고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에어컨하고 연동이 된다. 그런데 우리가 회로상에서 에어컨은 그린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관계는 없습니다. 그냥 놓는 순서대로 했기 때문에 제가 그린으로 표시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자, 그러면 얘를 화면에 직관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얘의 컬러를, 글자 색깔을 여기 텍스트의 폰트의 확장틀을 누르시면 색상표를, 컬러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안이 있어요. 점점점 3개 있죠. 폰트 컬러라고 나옵니다. 얘를 클릭하고 창이 열리면, 그러니까 그린 LED를 줬으니까 얘를 그린으로 가볼게요. 그쵸? 자, 그 다음 다시 T를 눌러서 제습기는 제가 블루를 놨어요. 블루. 컨텐츠는 제습기고요. 그 다음에 폰트의 색상은 파란색으로 가보겠습니다. 얘는 실내등이에요. 실내등. 전등이든 실내등이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주고요. 마찬가지 컨텐츠를 실내등으로 할게요. 자, 그 다음 색상은 붉은색으로 할게요. 빨간색 LED니까 빨간색으로 갈게요. 이걸로 가죠. 대략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 상태를 표시하는데 얘는 값만 읽어오는 거예요. 값만. 자, 그럼 얘가 이제 기동된다. 에어컨이 동작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LED로 하나 표시를 하죠. LED로. 자, 그래서 다시 프로젝트에서 IoT 컨트롤 선택하시고 인디게이터를 쓸 건데요. 이때의 테마를 제너릭으로 바꾸세요. 그럼 이렇게 보여질 거예요. 에어컨이 초록색, 레드, 제습기가 블루, 레드, 조도 센서는 레드, 3개의 LED를 추가했어요. 그리고 클로즈. 자, 이 확장 트리 때문에 잘 안 보일 건데 여기서 내려볼게요. 그리고 스크롤을 살짝 올리면 1, 2, 3, 3개의 LED가 등록된 게 보이죠. 자, 첫 번째 IoT LED 1. 얘를 잡아다가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라벨 안에 얘가 누구예요? 에어컨 동작의 온 또는 오프를 나타낸다 이거잖아요. 그쵸? 요거는 편의상 제가 카피 좀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누구예요? 여기는 제습기잖아요. 그쵸? 제습기의 온오프 상태를 표시하는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IoT LED 3, 얘는 실내등이죠. 에어컨, 제습기, 실내등 온오프 상태를 표시한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전체를 잡아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 구성은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의했다고 해서 얘가 동작되는 건 아닙니다. 얘들을 연동시키기 위해서는
메인 소스에 가보면 각각의 동작 상태를 정의한 서브루틴, 루프에 있는 서브루틴이 있고 얘를 정의한 각각의 서브루틴으로 갈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온도만 먼저 확인해 볼게요. 메인에 있는 이 서브루틴에 있는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 템퍼처 탭으로 갑니다. 자, 템퍼처에는 우리가 어떤 정의를 했냐면 기준 온도를 정해 놓고 26도 얘를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얘보다 26도보다 높으면 LED를 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회로상의 동작입니다. 그러면 VFP 동작에서는 LED가 켜졌을 때 또한 우리가 추가했던 누가 켜져야 돼요? 얘가 켜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의 동작을 정의를 해야 됩니다. 다시 템퍼처에 가서 돌아왔습니다. 자, 내립니다. 어디로? 이 IoT LED잖아요. 그렇죠? 얘의 확장틀을 눌러서 set state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가져다가 드래그해서 플로우 차트에 배치합니다. 두 개의 경우가 있겠죠. 그 LED가 켜지냐 꺼지냐.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얘는 뭘로 가요? 참이냐 거짓이냐. T 아이고 T. 자, true. 그럼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펄스가 되겠죠. F. 자, 동작은 설정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얘한테 반영을 하려고 하면 지금은 안 돼요. 그래서 메인으로 돌아갑니다. 이 서브루틴에 쟤들의 값을 가져올 수 있는 우리가 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플로우 차트에 우클릭 뉴 시트 이름을 변경한다. 리네임. 얘는 업데이트 패널. 업데이트 패널이라고 쓰고 이 패널에 이벤트 블록을 하나 추가하죠. 이 부분 했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자, 이벤트의 여기에 이름을 뭐예요? 똑같이 줘야죠. 업데이트 패널. 자, 어떤 상태를 업데이트 할 거예요? 누구의 상태? 얘의 상태. 얘의 어떤 상태? 온도 상태. 얘를 가져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이 템퍼처에 셋 템퍼처를 더블 클릭하시면 창이 열려요. 우리가 온도를 어떤 변수를 썼어요? T를 썼죠. T. 엔터.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T를 누르시고 그냥 OK 눌러주세요. T를 누르고 OK. 그러면 T가 들어가요. 자, 이제 이 상태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업데이트에 관련된 서브루틴이 메일 루프에 등록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없으니까 여기서 서브루틴을 가져다가 등록을 하는데 이때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시트 누구 업데이트 판넬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얘 하나만 확인해 봅시다. 실행. 지금 영상을 캡처하면서 부하가 많이 걸려서 조금 더 컴파일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 부분 여러분이 양해를 바라고요. 자, 실행이 됐네요. 이제 패널을 뜰 거예요. 버추얼 프론트 패널이 떴고요. 현재 온도를 읽어요. 읽었더니 온도가 얼마예요? 봅시다. 여기 가볼게요. 여기도 잘 보이니까 27도네요. 그렇죠? 27도니까 당연히 이 불이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이 온도를 물론 여기서도 조정이 가능해요. 화면창이 작아서 여러분이 안 보일까봐 제가 회로를 옮겨가서 조절을 해볼게요. 지금은 RH 습도 모드니까 얘를 바꾸시고 이 온도를 제가 낮춰볼게요. 25도. 자, 그럼 LED 그린이 꺼졌어요. 그럼 여기 당연히 꺼져야겠죠. 그쵸?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네요. 자, 정지. 자, 이번에는 누구를 정의를 해야 돼요? 얘를 정의해야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가져와야 되죠. LED 두 번째 거예요. 이걸 살짝 줄여놓을까요? 자, 얘도 줄여놓고요. LED 두 번째 거.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작을 할 거다. 이렇게 동작을 할 거다. 참이냐 거짓이냐? 참이다. 여기는 거짓이다. 펄스고요.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 이 동작 상태가 어디에 가야 돼요? 업데이트 판넬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는 온도값 T를 읽어온 거고 이제는 누구를 읽어봐야 돼요? H 값을 읽어야 되죠. 걔가 누구예요? 이 게이지죠. 게이지. 제습기. 확장 틀을 누르시고 set value를 가져다가 플로우 차트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속성 창을 열어서 누구예요? H 값이죠.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메인을 가볼게요. 업데이트 판넬 데이터 값을 읽어다가 VF에 적용을 해라. 이때 적용할 값은 누구다? 템퍼처는 아까 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번에는 누구를 했어요? 휴미디티를 해야죠. 그쵸? 그래서 등록을 한 거예요.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컴파일 중에 있고 판넬이 떠야 돼요. 현재 습도가 얼마인가 볼게요. 제습기에 온 됐어요. 제습기가 온 됐어요. 자, 상태를 확인할게요. LCD로 봅시다. 액정에 보니까 온도는 25도니까 불이 꺼지는 게 당연한 거고요. 습도는 60을 넘어서 61이니까 당연히 블루 LED가 들어와야 되고요. 얘는 지금 다크 모드니까 이건 일단은 꺼버릴게요. 그렇죠? 결론은 제습기만 동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다시 VF로 가볼게요. 제습기가 온 되고 여기에 뭔가 변화가 생겼는데 문제가 있네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얘를 조금 내릴게요. 리셋을 끄고 이 창을 여기서 보죠. 자, 얘를 습도 모드로 바꾼 다음에 얘를 제가 내려서 한 40으로 바꿔볼게요. 당연히 꺼지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봤더니 여기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 왜 변화가 없냐 봤더니 여기에 눈금이 0에서부터 10까지밖에 표시를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수정이 필요한 거예요. 정지. 어디에요? 여기죠. 더블 클릭. 자, 그리고 얘. 자, 얘 속성창 갑니다. 여기 가보면 왼쪽 편 속성창에 민 최소 0에서부터 맥스 최대가 얼마예요? 10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100으로 바꿔요. 엔터를 치면 0에서부터 100까지 바뀐 거죠. 자, 그 다음 이 게이지를 우리가 파란색을 썼으니까 여기에 제습 양을 우리가 파란색으로 표시할 겁니다. 그 막대 그래프를. 자, 그래서 얘를 조금 내릴게요. 프로퍼티 내리시면 empty 컬러가 있고 게이지 컬러가 있어요. 자, empty 컬러를 빈 거는 흰색으로 바꿀게요. 흰색으로 바꾸고 아무것도 없을 때 흰색으로 표시해 달라. 바뀌었죠. 자, 그 다음 만약에 제습 용량을 표시할 때는 누구로? 파란색으로 해줘라. 현재는 동작이 안 됐으니까 반영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실행. 판넬이 뜨고 아마 용량이 이제 표시될 겁니다. 그렇죠? 아까 40을 놨었잖아요. 이제 얘 용량을 올려볼게요. 지금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당연히 LED는 켜졌을 거고요. 그렇죠. 60과 70 사이 정도 들어가죠. 정상. 잘 됐네요. 정지. 자, 이제 남은 애가 누구예요? 얘에 대한 조도값에 대한 설정이 필요한 거죠. 자, 그렇죠? 이 조도값에서 설정을 해봅시다. 자, IoT LED 우리가 얘를 가지고 했었죠. 자, 얘를 가져다가 마찬가지로 등록을 합니다. 좀 내립시다. 자, 여기 등록합니다. 자, 그리고 뭘 해야 돼요? 참, 얘는 거짓이다.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을 했을 때 어디에 등록을 해야 돼요? 업데이트 판넬에 동작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누구를 가져와야 되냐? 여기는 누구예요? 확장 트리를 줄일게요. 램프죠. 이 램프에 얘를 가져다가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이때에 누구 동작 상태를 우리가 판별할 거냐, 여기를 입력을 해야 돼요. 누르시고 여기에는 L자를 입력하시면 LED가 1, 2, 3가 있어요. 여기에 LED 3 그리고 OK. 자, 등록이 됐어요. 대신에 이제 제가 메인에서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무조건 IoT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루프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건데,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잠시 까먹었어요. 지금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실제로 다 완성이 된 다음에 실제 하드웨어를 동작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상 말고 최초 제가 올렸던 영상에 보면 ESP8266 사용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 빼먹은 게 누구냐면, 여러분이 추가를 하셔야 돼요. 쭉 내려가서 ESP 서버에 접속을 기다리는 wait for request, 얘를 루프에 등록을 시켜 주셔야 돼요. 이렇게 등록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항상 만약에 IoT를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서브루틴 콜을 만들기 전에 얘를 먼저 등록을 하세요. 자, 이제 우리 럭스 값, 그렇죠? 조도 센서 동작을 확인할 때가 된 거죠. 자, 실행. 떴네요. 자, 어두워진다. 조도 센터에 자 가볼게요. 쭉 해서 어두워졌어요. 그렇죠? 어두워졌어요. 그랬더니 실리등이 켜졌어요. 다시 켜볼게요. 꺼졌잖아요. 그렇죠? L 값이 조금 반영이 늦어요. 너무 빨리 누르면 쫓아오지 못하는 거죠. 자, 갔어요. 동작을 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얘는 CDS마다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 값이 기준 값보다 커야 되는지 작아야 되는지는 데이터 시트를 보시고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된 내용을 확인했어요. 얘를 제가 지금 하드웨어가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지만 휴대폰에 앱을 연결하면 보실 수 있고, 또 하나 얘를 여기 로컬 호스트 얘를 컨트롤 C를 하고요. 크롬에 가서 제가 여기다가 주소를 하나 쳐볼게요. 호스트. 자, 요것이 요 화면이 여러분의 휴대폰이 될 수도 있고 외부에서 주소를 입력해서 보시는 화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약간 살짝 나눠 봅시다. 얘를 이렇게 나눠 봅시다. 자, 어떤 회로에 현재 여러분은 외부에 있는 거예요. 외부. 여러분 휴대폰이나 사무실에 앉아서, 어떤 학교에 앉아서, 우리가 버스터미널 뭐 이런 데 앉아가지고 우리 집에 지금 에어컨이 켜졌나 꺼졌나 어떤 상태일까 궁금해하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것은 집에 있는 회로예요. 집에 있는 회로. 얘가 어떻게 동작하냐 이런 뜻이죠. 현재는 낮이니까 얘가 켜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낮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긴 꺼져야겠죠. 아, 꺼져 있네. 낮이니까 꺼져 있네. 맞고, 오늘 온도가 되게 더운 날인데 현재 온도가 여름이라 35도가 나왔어요. 올 여름 엄청 더웠잖아요. 그렇죠? 에어컨은 돌아가고 있나 확인을 해보는 거죠. 35도야. 그랬더니 온도계도 올라가 있고, 아, 35도 맞네. 그러니까 에어컨이 돌고 있네.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는데 타이핑으로 입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플로우 차트로 입력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어요. 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드웨어를 잘 조립하는 분이 있고 코딩을 잘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드웨어도 어설프고 코딩도 어설플 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프로테우스에 있는 플로우차트의 장점은 뭐냐?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또는 만들고자 하는 시스템의 순서도를 작성을 하고 거기에 맞는 알고리즘을 생각해내는 거죠. 어떻게 동작을 하고 어떻게 해야겠다 라고 한다고 하면 타이핑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테우스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플로우 차트 블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놓으시면 쉽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영상 보시면서 잘 쫓아하시면 아마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프로테우스에 있는 비주얼 디자이너와 IoT 빌더를 조합해서 우리가 스마트홈 모니터라고 하는 이러한 VFP 판넬을 제작을 해서 실제 하드웨어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오늘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지난 영상과 이번 영상을 잘 확인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도 쉽게 IoT 시스템을 설계하시고 만들 수 있으십니다. 영상 잘 살펴보시고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